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저번 주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4곳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경기권에서 제외된 지역은 하남, 과천, 성남, 광명 이렇게만 제외됐죠. 경기권에서 제일 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외된 지역들이. 그 외 지역은 전체가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바뀐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죠. 세금 부분도 있고 청약, 그 다음에 대출 관련 부분도 좀 많이 완화가 되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빚내서 집을 사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세금 부분하고 청약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적 해제 후 변경 내용 중에 세금 그리고 청약의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취득세부터 말씀드리면은 1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좀 배제되죠. 이제 기존에는 조정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려고 할 때는 8% 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세 채부터는 12% 이렇게 취득세를 내게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1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채 더 살 때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때 1%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조정지역의 1억 이하, 그러니까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이하짜리, 좀 오래된 낡은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부터는 1억 이하짜리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에 있는 집들도 똑같은 기본세율을 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기존에 1억 이하짜리 집을 사신 분들, 특히 갭 투자하신 분들은 나중에 조금 문제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증여취득세, 이 부분도 지금 중과도 배제되죠. 4%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이제 3억 이상, 기존에는 3억 이상 사실 때 한 12% 정도 이렇게 좀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부터는 바뀌어서 기본적인 증여취득세죠. 4% 정도만 내시면은 증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종부세, 이 두 가지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는 게 없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그때 참고하시라고, 종부세에서 2주택자 중과 배제된다는 거,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었죠.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이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같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6억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이.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6억 이하에 있는 집들은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좀 많이 변경되는 내용 중에 양도세 부분이 많이 변경되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과세 기준이 2년 거주, 2년 보유 이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꼭 했어야 됐는데, 비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은 거주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유만 2년 하시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도 1년 미만일 경우는 50%, 2년 미만일 경우는 40%고, 2년 이상이 됐을 때 그때부터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됐습니다. 기존의 규제 지역일 경우는. 근데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나면서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까지 적용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난 후 세금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청약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관련 변경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1순위 같은 경우는 거주 기간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1년이나 2년 정도 거주를 하셨어야 됐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해당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거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나 진접 이지구 청약 받으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면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남양주까지 이사 오시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유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무주택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대원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노부모 특공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대원이 청약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완화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매 기간도 좀 변경이 되죠. 공공택지 분상제 적용된 데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공공택지 분상제가 적용되면 3년간은 전매 제한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60%죠.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70% 이렇게 좀 적용이 되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민간택지라는 거는 공공택지 왕숙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 개념이 아니라 민간택지죠.
말 그대로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좀 기간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의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재당첨 같은 경우는 크게 제한이 없는데 비규제 지역에서도 공공택지 분상제 적용한 곳은 3년 정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이 부분은 건데 지금 서약 내용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꼼꼼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지별로 해서 내용들이 많이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워낙에 우리나라는 청약 제도가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모집 공고문이 나오고 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바뀐 내용 중에 세금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뭐 이번에 규제 지역이 해제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뭐 14일 날짜로 해제가 됐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게 됐는데 크게 분위기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갑자기 뭐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집값이만 올라가고 아니면 뭐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뭐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이게 호재거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금지 자체도 워낙에 좀 부담되고 그동안에 집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인식들이 좀 팽배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분위기 자체가 변경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좀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의 전세 대란 뭐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비싼 가격에 들어간 전세들이. 그럼 그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똑같은 가격에 전세가 좀 소화될지 안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돈을 뭐 다시 돌려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내년 분위기를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역전세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경매 물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집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나 좀 매도하실 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참조하셔갖고 꼭 좀 좋은 선택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